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과학과 신앙 사이, 네, 과신사 세 번째. 네네. 저는 얼마 전부터 이렇게 유튜브에서 음, 제가 즐겨보는 겨울 서점에서 팩트풀리스라고 어제 이제 주문을 했는데 음. 굉장히 관심이 가고 뭐예요? 그게? 그게 약간 저는 감이 안 사실 왔어요. 충실성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든 건데 어, 세계를 바라보는 음, 팩트에 근거한 음, 세계 인식 교정 작업을 미국의 여러 연구자들이 했고 그거를 음. 책으로 펴낸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통념들이 굉장히 틀린 게 많더라고요. 거기서 맨 처음에 15가지, 12가지 질문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전 세계에 불빛이 들어오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다. 그런 몇 가지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틀린대요. 그러니까 전체 세계의 지금 최신의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모른다고. 약간 통계를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네네네. 뭐 그런 약간 저도 잘 몰라요. 일단 그냥 장바구니에 넣어놓은 책이어서. 아, 최 실장님은 뭐 읽으세요? 저는 다 신앙과 신학책만 네. 읽는데 네. 요즘에는 하버가스 세미나 해서 아 예. 다시 옛날에 읽었던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있는데 예. 어떤 책?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하고 또 예. 교회됨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네네. 그걸 읽고 있는데 스탠리 하워스. 예예예.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음, 정말 제가 세상적으로 많이 변했구나. 회개하고 계시는 분. 네. 굉장히 이제 신앙적으로 도전을 많이 주는 아, 책이더라고요. 예. 네, 이런 책 읽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비대중적이고. 네. 알아서 편집했어요. 네. 그래도 저희가 두 권의 책, 두 번 방송해서 잘 성공적으로 했고, 성공적인가요? 네, 지도 강사님 이제 앞으로 중요하다고. 네네네, 잘해야죠. 네, 그러니까요. 세 번째 시간 우리 함께 소개할 책. 네. 송기원의 포스트 게놈 시대라는 책을 골라봤습니다. 네. 송기원이라고 하는 연세대 생화학과 교수님이시고 포스트 게놈 시대라는 제목인데 일단 책이 너무 이뻐요. 너무 잘 만들었죠. 너무 이뻐. 네. 표지부터 시작해서 안에 이제 사파도 그러니까요. 챕터 하나마다 사파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읽고 싶게 만들었어요. 그죠? 만약에 제가 이런 방식으로 책이 안 나왔으면 이 책은 솔직히 제가 평생을 안 읽을 책일 수 있는데 맞아. 와 이렇게 책을 이쁘게 잘 만들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랍고 포스트 하면은 저는 뭐 포스트 모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뭐 탈근대 이런 근데 이제 포스트 게놈 시대라고 했을 때 게놈이라고 하는 것에 포스트가 붙어다니는 게 저는 굉장히 좀 특이하고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읽어보니까 아 정말 과학의 시대구나. 최첨단 과학의 시대고 포스트 모던 시대는 제가 한 30년 전, 20년 전부터 들었고 지금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포스트 게놈 시대는 불과 10년 전에는 게놈 시대였는데 지금 10년이 좀 지나 지금은 포스트 게놈 시대라고 얘기하는 게 와 인문학이나 철학, 신학 쪽에서 1년에 바뀌는 속도와 과학 쪽에서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는 속도가 수십 배, 수백 배는 되는 것 같아요. 가신대에서도 뭐 이번에 같이 그 방송이 어디 나갈지 모르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송기영 교수님이 오셔서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는 이제 강연을 하시는데 과학의 최첨단이고 제일 최전선에 있는 내용이고 전문적인 내용인데 그거를 과학 대중서의 어떤 모범을 보여줄 만큼 쉽고 재미있고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한 10몇 년 전에 게놈 지도가 완성됐다 막 그 뉴스로 막 속보 뜨고 막 난리 났던 게 기억나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프랜시스 콜린스잖아요. 그 게놈의 지도가 완성되고 그 지도를 이제 앞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실험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정말 현재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첨단 지금 생물학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굉장히 쉬운 언어로 얘기한다는 게 진짜 생물학이 지금 가장 최전선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한 권의 책이다. 저는 이 정도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이거는 사실은 미래를 위한 책이죠. 실제로 지금 유전자 정보 분석 그게 뭐 인간도 끝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유전자 정보를 다 탐독이 끝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걸로 뭘 할 것인가? 굉장히 이거는 우리의 미래와 또 윤리적이고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다 연결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옛날에 저 뭐 슈퍼 옥수수 그리고 뭐 그 복제형 돌리 이런 그쵸. 얘기들 벌써 10년, 20년 전인데 네. 지금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맞아요. 인간의 배아를 이제 유전자 가위로 조작하고 네. 편집하고 기술해서 맞춤형 아기가 그러니까 나왔죠. 맞춤형 아기가 나와서 그게 이제 세계적인 충격이었고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면서 섬세하면서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부연설명 한 가지만 더 하자면 뭐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학을 이런 대중서로 풀어놨다는 게 나 앞으로 나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나 뭐 탈근의 시대로 얘기 안 하고 포스트 게놈 시대라고 얘기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전 설득이 굉장히 되고 굉장히 이게 뭔가 확 와닿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같이 과알못 사람들도 도전해보고 읽어봤을 때 굉장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저는 책을 읽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이게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너무 놀랐어요. 이게 우리가 영화로만 알고 있었던 유전자 조작이라든가 뭐 생체 실험이라든가 그런 그 판타지 SF 영화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판타지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게 굉장히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란 거를 여실히 보여주니까 약간 섬뜩하게 됐고 굉장히 이거 큰일 났다. 혹은 이거 빨리 뭔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건 두려움 반, 기대 반. 왜냐면 이 송영 교수님조차도 과학 속도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 따라가지 못하겠다. 연재를 하고 책으로 내는 와중에도 아, 이 생화학과 이 분재 생물학의 논문 업데이트가 하도 많이 돼가지고 그 수정하느라고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네. 정도로 이게 이 속도를 따라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인간과 사회와 세상에 대한 변화를 굉장히 많이 가져오는 정보인데 이게 과학의 기술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가고 이것을 함께 사회적 담론으로 만들어갈 어떤 토론과 민주 시민들의 어떤 의견 교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같이 발맞추어 가면 참 좋잖아요. 이 토론이 나오기 전에 속도가 너무 빨리 가버리니까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걱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자분은 이제 그거를 이제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 속도를 과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발맞춰서 막 어떤 합의나 어떤 그런 윤리적인 기준들을 발맞춰서 간다기보다는 과학자들은 실험하려고 실험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그렇죠. 집단이기 때문에 그들이 개인적으로 어디서 이제 뭘 할지 모르는 그런 세계가 이미 도래했고 어쩌면 우리 이번 방송의 아주 결론인데 미리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송유영 교수님은 지금 이 책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같이 이야기 좀 하자. 먼저 과학자가 제시하는 거예요. 왜냐면 과학이 지금 기술을 발전하는데 이것은 어떤 중립적인 거죠. 그냥 과학이니까 계속 연구를 하는 뿐인데 이 연구가 계속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통용되고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같이 얘기 좀 하자라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민들과 함께 의견을 만들어내는 거에 그거를 같이 하자는 어떤 도전이고 우리가 함께 그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송 교수님이 보다 더 어떤 섬세한 감각이 있으시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일반적인 과학자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말로 과학과 신학이 정말 대박 빵 뜰 수 있는 시대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저도 다른 과학자들도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 지금이야말로 과학자들과 인문학자들이 새로운 질문, 진짜 대화를 해야 될 시대인 것 같다는 얘기들 과학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지금 자기가 속한 전공 분야에서 실험을 하면서도 이것이 인간의 어떤 생명과 인간의 윤리 부분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지금 생화학이나 이제 어떤 생물학 쪽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진짜 대화가 이제 필요하구나. 본격적으로 책에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건 몇 가지 3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앞부분에 말라리아 모기 얘기가 나와요. 이 말라리아 모기가 굉장히 그 아프리카 치사율이 높대요.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말라리아 그 병을 옮기지 않는 모기를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지금 풀지 못하고 있대요. 왜냐면은 이 모기가 실제로 이제 나가서 그 생태계의 한 구성원이잖아요, 모기도. 근데 이게 바뀐 모기가 대체됐을 때 이 생태계가 어떻게 지금 변형될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지금 보관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도 이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홍이라도 모기 한 마리가 나가서 어떻게 생태계를 바꾸면은 사실 우리가 그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 어디인가에서는 동물이라든가 혹은 심지어는 인간 배아까지도 지금 실험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풀려났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정말 좀 약간 섬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생태계가 약간 이 생물권이라는 게 미생물부터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식동물, 뭐 조류들까지 굉장히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걸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모기 한 마리 어떤 우리가 유전자 조작을 한 모기 한 마리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모르는 일이어서. 그 두 번째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그런 식의 치료라든가 혹은 우리의 병과 관련해서 이제 의료 기술이 이제 진입했는데 사실 그 유발 하라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에 성형외과 그런 전쟁터에 나간 병사들에게 치료하기 위한 시술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기술이 아름다움을 위한 거기에 이제 돈이 자본이 들어가는 건데 이 유전자 기술, 편집 기술도 과학자들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인간의 고난과 고통과 어떤 아픔을 이제 치유할 수 있는 신체적인 질병 치유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더 건강한 아이, 더 똑똑한 아이, 그러니까. 병에 걸리지 않는 아이,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로 만들 인간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료의 목적과 더 나은 인간에 대한 목적이 이제 혼돈돼 버리는 시간이 온다. 그렇잖아요. 우리 애가 좀 똑똑한 유전자 타고 나가지고 아프지도 않고 좀 오래 건강하게
좋은 대학 가고 이렇게 누구나 인간이 원해 욕심이 원하니까 그 욕심과 욕망을 통제하지 못할 때가 온다. 이거는 나도 그럴 것 같아. 예를 들면 뭐 이제 하버드 네. 갈 수 있는 뭐 네, 아이, 네. 뭐 서울대 갈 수 맞아요. 있는 아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엘리트주의적이고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또 마지막 하나는요, 돈인데요. 지금 이 유전자 조작이라든가 유전자 편집 기술에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기업들이 들어가고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회적 합의고 윤리고 모시고가 안 통하는 거야. 이미 자본이 들어가 버리면 원래 어마어마해서 사회가 그렇잖아요. 돈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실제로 지금은 우리가 잘 사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좋은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살고 그랬지만 적어도 몸뚱아리 하나만큼은 거의 비슷했거든. 그래서 뭐 내가 조금 더 좋은 뭐 비타민 먹고 뭐 녹용 먹고 해가지고 좀 더 건강할 수는 있겠지만 돈이 있으면. 근데 지금은 아예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몸의 장기나 부품을 다 바꿔버리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어떤 수명, 그러니까 몸뚱아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빈부격차는 어마어마해.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내가 몇백만 원 주고 검사 받아서 내가 뭐 60살 때 뭐 위암에 걸릴 확률이 많으니까 그거 이제 유전자를 뭐 조작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난 더 오래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오래 사는 거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또 힘들게 사는 거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부의 불평등이라든가 빈부격차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살 안 찌는 유전자 조작이 있으면 저는 돈을 내고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어쩌면은 이런 기술이 발전하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 과학들이 알아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함께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평범한 시민부터 시작해서 각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함께 논의를.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이 과학자들이 대중들한테 우리 지금 이런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릴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해야 좀 대충이라도 알려줘야 그러면 지금 이런 연구가 있는데 그럼 이런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송영 교수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연구하는 거는 정말 최첨단 이야기인데 이거는 뭐 대중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할 책임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의 공동의 미래가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나 혼자 막 이거를 연구한다고 해서 내가 결정하는 거는 옳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훨씬 더 대중들에게 자기가 어떤 걸 하고 있고 이게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가져올 거라는 예측을 좀 쉬운 언어로 이렇게 소개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그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이동관 님도 그 얘기하거든요. 과학보다 더 중요한 건 민주주의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야말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과학도 그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정부, 국가, 합의체, 뭐 민주주의 같은 그런 제도가 필수로 필요한 시대가 오히려 되고 있고 그리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유럽이나 뭐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일어난 어떤 문제가 나와 직결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후 문제라든지 맞아. 70억 인구가 동일하게 처해 있는 문제가 맞아요. 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런 어떤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을 통해서 훨씬 더 과학과 어떤 다른 인문학의 어떤 대화나 윤리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도 한 가지만 더 이제 보태자면 그 이제 영화 옥자 봉준호 감독의 옥자로 모티프가 된 그 이제 슈퍼돼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어떤 한 기자가 그 슈퍼돼지에 대한 이제 그 취재 그 당시에 과학자가 이런 질문했대요. 그럼 인간이 먹어도 됩니까? 이런 질문했는데 이 저자분은 그것에 대해서 좀 이제 아쉬워하거든요. 왜냐면 이제부터 우리 인류는 먹어도 되냐는 질문 이상의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그 정도 차원으로 우리가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게 식용 가능하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슈퍼 돼지가 슈퍼 휴먼이 될 수 있고 우리 인간이 지금 조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과학자들이 진짜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잖아요. 무슨 요즘 뭐 AI도 있고 유전자 편집도 있고 그러니까 인류의 종말이라는 건 진짜 인간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계가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대체하는 어떤 그 임계점 혹은 뭐 여러 가지 아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걸 말하는데 더 빨리 올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느끼는 게 야 만약에 이런 진짜 우울한 세상이 오고 그러면 진짜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약간 철학적인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감사히 여기고 즐겁고 행복하고 살아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옆에 있는 사람은 소중히 여기면서 나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 약간 책임 있는 삶이 책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워드로 올라와야 될 것 같고 일상생활에서의 책임이든 좀 더 큰 부분에서의 책임이든 어떤 탐구와 책임 이런 부분 뭐 되게 식당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런 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이제 얘기를 과학자를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받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내일을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오늘을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설령 2040년에 지구가 뭐 인간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을 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탐구하고 고민하는 게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네. 포스트 게놈 시대 잘 살아봅시다. 네. 책임 있게.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